자, 경제 가정교사 최백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백은 교수님 오늘 들어오시면서 벌써 일주일이 갔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요새 좋은 일 많으십니까? 아, 좋은 일이요? 저는 뭐 항상 즐겁게 삽니다. 자, 즐겁게 사시는데 기분 좋은 뉴스는 지금 2년 가까이 그러게 말이에요. 전해주신 적이 없는데. 아, 근데 추경호 장관 왜 이렇게 도망가요? 이게 마저 확인하고 가야지. 상저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외쳐댔는데. 상저하고 아직 한 번도 안 왔는데. 예, 그거 확인하고 가야지. 왜 총선 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난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엑스포 발표하는 날 29일 날 네. 바로 전날에 오후에 연합뉴스 TV하고 이제 인터뷰 출연을 해요. 추경호 장관이.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러니까 하루도 안 남긴 상황 속에서 네. 막판 역전 뒤집기 이 얘기를 아니 하루 앞도 못 내다보는 장관이 1년 후에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최고일 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예. 근데 도망가 저기 지역구로. 아니 1월 달부터 하반기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12월 달인데 안 좋아졌잖아요. 아니 그 얘기도 최근 4분기까지도 그 입장을 자기는 유지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유지한다. 그 스탠스 내가 유지한다. 그러다가 이제 바꾸긴 바꿨어요. 내년으로.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상저하고 할 것이다. 아 이거 진짜 그거 확인하고 가셔야지. 경제부총리가 무슨 확인하고 가야지. 말도 안 되는. 네, 국회로 자, 도망가시려고. 그 통계 나왔나 보죠? 예, 그 가벼운 거부터 다룰게요. 11월 수출 실적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또 이제니까는 이걸 이제니까 뭐 6개월 연속 흑자다. 반도체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무슨 말인데 6개월 연속 흑자는 조선일보 제목 아닙니까? 예. 이거 뭐 연합뉴스도 그렇고 다들 그랬는데 교수님이 이 흑자는 예. 이 흑자는 매우 악성이다. 그렇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10월 사기예요, 사기. 그렇죠. 10월 달보다 10월 달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 10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수출이 떨어졌다고. 네. 작년 10월 달부터요. 그래서 10월 달을 이제 이렇게 주목해서 봤는데 10월 달에는 그래도 2년 전에 비해 가지고 한 수출액이 한 5억 달러 정도로 격차가 축소가 됐어요. 예? 2년 전에 비해서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년 전하고 21년도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하고 10월 달에 수출액 보면 5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11월 달에는 보게 되면은 45억 달러나 줄어들었어요. 아이고. 예? 좋아지기는커녕.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10월 달 수치를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10월 달 걸 위에다 띄운 겁니다. 위에 띄운 건데 수출액은 5억 달러가 줄어들었었고 수입액은 4억 달러 줄어들었었는데 11월 달에는 45억 달러 다시 확대가 됐어요. 줄어든 폭이. 교수님 이거 내가 이 표를 볼 때마다 예. 그 느끼는 건데 예. 이 표를 동그라미를 치면서 예. 방송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한테 그 빔 프로젝트를 주면. 왜냐하면은 교수님은 이 표가 머리에 한 번에 들어오겠지만 예. 이 방송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표를 보다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연결시키기가 좀 가기가 너무 수치가 예. 많아가지고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배열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는 이제 근거를 이제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수치로. 앞으로 저희가 예. 이 시스템적으로 동그라미를 치거나 예. 아니면은 교수님이 밑줄 치는 걸 실시간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뭔가. 그 반도체 많이 회복됐다 그러는데 반도체도 2년 전에 비해서 21%나 지금 줄어든 상태고 여전히 지금 어리니까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맨 표의 오른쪽에 아래표 맨 오른쪽 예.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11월은 총 수출액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마이너스 45억 달러, 예. 총 수입액은 마이너스 54억 달러, 반도체만 따로 따져도 마이너스 25억 달러, 중국 수출액은 마이너스 39억 달러. 예. 마이너스 엄청난 달러.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제 뭐 6개월 연속 흑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수입액을 봐보세요. 제가 녹색으로 표시했잖아요. 녹색. 예. 보게 되면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게 68억 달러나 줄어들었어요. 588 빼기 520. 68억 녹색만 보세요. 저는 그걸 제가 포인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88 마이너스 520. 그러니까 그러면 68억 아닙니까? 수입액이 그러니까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도 줄었지만 예, 수입이 수입이 더 엄청 줄어가지고 줄어가지고 그래서 흑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속 흑자라는 건 예. 이게 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또 좋아할 일도 아닌 게 이게 아이고. 수입해가지고 결국 투자로 이어지는 거고 이게 다 이제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 투자로 이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 이거죠. 향후 이제 그러니까 경제를 미리 반영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기죠, 사기. 그렇죠. 조선일보가 그래서 무역수지 6개월 연속 흑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 불황형 흑자 6개월이나 지속돼 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유 사기 진짜 하루 이틀 사기가 아니지만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이 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주담배. 예. 이제 정부 금융 당국이 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냈었어요. 그래요? 예. 예? 이걸 냈었어. 그런 자료를 냈네. 예, 냈어요.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 자, 이게 보게 되면요. 자,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가계부채가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그러니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이제 흔히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 정부가요. 예, 얘기를 하는데 자, 그 그림자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21년 4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총량은요. 총량은. 예, 꺾이기 시작해요. GDP 대비로나 소득 대비로 보더라도 꺾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가계부채 꺾이기 시작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계부채는 커다랗게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하고 예. 나머지 대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근데 이제 이 나머지 대출은 많은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 대출인 거예요. 신용 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생업과 관련된 이런 대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금리도 오르고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에서 대출받기 힘들어져요. 그렇지. 경제적인 약자들이. 그렇지. 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부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요. 그 대출 받을 조건도 안 되고 예.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고 해서 주담대 이해는 줄었어요. 그렇죠. 아하. 예. 근데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도 주로 이제 그러니까 기타 금융중개사로 분류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대부업체들인데 대부업체. 대부업체는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금융권에서는 안 되고 예. 이금융권에서도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대부업체로 대부업체로 간 거 밀려나신 아니에요. 분들이 예. 그건 이제 증가를 합니다. 이제 은행권들에서는 줄어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은행권들은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은행 것만 보자면 예, 줄어들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 거 봐주세요. 주택담보대출은 예. 계속 증가가 진행됐어요.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멈춘 적이 전체 없어.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건 줄어들어 가지고 예. 은행권에서 예.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잘 안 해주니까 예. 그건 그리고 줄었는데 이금융권들도 잠깐 부실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생기니까 이제 대출을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굉장한 착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전체 대출 중에 예. 주담대만 남았는데 예. 이게 주담대의 비중만 높아지고 있고 예. 전체는 줄었는데 주담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담대가 50%가 넘거든요. 이제 전체에서요. 근데 이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게 착시가 있는 거네요. 예, 계속 증가했는데 그럼 이걸 보여줬어야지. 예.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계속 누르고 있다. 예. 근데 올해 이제 주담대가 예. 올해만 36조 원이 증가했어요. 예. 올해만. 그런데 정부 정책이 그랬으니까요. 그게 지금 다 정확하게 핀트를 짚으셨네요. 예. 36조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다음 그림을 봅시다. 보게 되면요. 정책주택금융. 그러니까 그렇죠. 주택금융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주택도시기금이라 허그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대출을 해준 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밀어내기 한 거. 40년 주담대도 예, 있고. 그리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뭐 이런 특례 것들을 보금자리. 해가지고 한 게 여기서 26조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가계부채를 끌어올린 거야.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은행들한테 막 뭐라 그랬잖아요. 은행들은 줄었거든 사실은.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걸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신종 나왔잖아요. 저출산 대책으로. 아, 그렇죠. 저출산. 그러니까 모든 걸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중심에 놓고 예. 이 빚내서 집 사게 할 방법이 뭐가 있지? 예. 그때 끌어다 쓰는 거예요. 예. 저출산도 끌어다 쓰자. 그렇죠.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봐보세요. 저출산 대책이 아니고 부동산 그 대책.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 들어가서 확 증가했어요. 정책 주택금융은요. 앞그림에서 봤지만은.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하고 윤석열 정권 때하고 분기당 그러니까 주담대 변화액하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왼쪽이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때는 분기당 한 분기에 한 4조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저 때도 많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2배가 넘네. 평균인데 지금 여기 이제 9조 3천억 원 정도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니까는 주담대는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고 주담대를요. 그 이유가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동산 시장에 이 주택 가격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정상적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한다거나 소득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인구가 증가할 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이제 성장률도 꺾이고 인구도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경제도 초저출산. 지금 경제도 죽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전히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은 떠받쳐야 되겠어. 떠받치려다 보니까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그렇죠.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고 예, 이거 떠받치려고. 저출산이나 성장 둔화 예. 요인들을 뒤집어 가지고 예. 저출산 해결책으로 대출해 줄게.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가게를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삼는 거죠. 가게를 먹잇감으로 재벌 건설회사라든가 아니면 금융회사들의 저기 돈벌이를 위해서 가게를 먹잇감으로. 문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택 가게들이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럼 소비를 안 하죠. 소비가 감소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 살리려고 경제를 죽이는 거 가게와 아닙니까? 경제를 희생물로 해가지고 부동산 카르텔을 그러니까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야. 부채 그러니까. 모래성을. 맞아요.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지금 실상입니다. 핵심 맞아요, 실상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과거 어느 시기보다 가계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이것도 사기지.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 부처가 어디예요? 기재부예요? 아니 기재부하고 이제 금융당국 금융위원회라든가 다 같은 한 통속들이죠. 금융위원회 이게 예. 어디서 나온 그 보도 자료예요? 이거 금융위원회, 금융이요?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예. 금융위원회. 예,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예. 뻔히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부동산 업계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도. 예. 이 사람들은 만약에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 교수님처럼 말해야 되죠. 지금 위험하다. 주담대 줄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곳에 고위 공직자로 있던 사람들이 퇴임하고 나서 금융회사 다 장을 차지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회전문 인사로 소위 말해서 이제 부동산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재벌 자본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을 위해 가지고 가계와 국가 경제를 희생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예. 이유가 부동산을 떠받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국가 경제까지 갉아먹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수출도 안 되는데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만 예. 살려고. 예. 그러면서 이런 보도자료 내는 거 아니에요. 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관리되고 있다. 있다. 거짓말이잖아요. 아,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서 해외에서도 안 믿는 사람 없고. 예? 교수님?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아닌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에서 뒤로 배치했는데. 하나만 갑시다. 하나만. 그러니까 1분 지금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지금 이제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 예.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투자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이광수 의원이 한번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예.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76조가 넘는 규모로 투자를 했는데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자기들 공적이라고 해서 백악관 홈페이지다가 거는 게 있어요. 한국으로부터 뜯어낸 거 아닙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페크 정상회담의 회원국한테 기업들한테 투자를 유치받은 게 한 2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네. 그중에 585억 달러가 4분의 1. 3분의 1이 3분의 30%가 그러니까 한국한테 이거 했다. 이걸 자랑으로 이제 홍보를 했다고요. 바이든은 홍보할 수 있죠. 예. 내가 이렇게 많이 그렇죠. 뜯어냈다. 예. 그 중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뜯어냈다. 30%나. 30%. 거기 국가 수가 그러니까 국가 수가 굉장히 저기 14개 아니 21개 이렇게 되는데 국가 회원 국가인데 그중에서 한국이 이렇게 혼자 다 독박을 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영국을 가잖아요.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 갔다 왔잖아요. 진짜 이번에요. 왕실 초청으로요. 왕실의 국빈 초청을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걸 가게 해서.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요. 영국에서 210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왔어요. 영국에다가. 난 도대체 우리나라 예교사에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러 그러니까 그 나라 방문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어. 돈이 많이 남나 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영국이 국가 재정이 굉장히 취약해진 나라예요.
작년에 10월달에 그 여자 수장이 그 단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뭐냐면 그 재정이 취약한 상황 속에서 법인세까지 내리겠다고 하니까는 채권 시장을 뒤흔들어. 채권 시장을 그러니까 완전 뒤흔들어 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잘렸죠. 그렇죠. 초단기로. 45일 만에 잘렸죠. 초단기로. 근데 네. 이제 뭐냐면은 영국이 정부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정부가 주로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하잖아요. 네.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영국 정부가 투자해야 될 곳을 애들 투자를 한 거야. 아, 그러네. 예. 이번에 그 광고는 뭐냐면요. 한국의 국부펀드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한국의 국부펀드가 10년 동안 97억 파운드 투자한 데가 이게 뭐냐면요. 정부의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SOC 이런 쪽이야. 예?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니 왜 유럽에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나라 거는 오히려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지금은. 태양광 다 때려잡고 태양광 있네. 때려잡는데 여기 또 태양광을 영국 가서 투자를 해. 그러네. 희한하네. 풍력,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태양광. 이걸 왜 거기 가세요? 그다음에 유럽의 우주 연구 개발 허브를 그걸 한국이 기획해가지고 어디서 투자를 하게 하냐고. 예? 이해가 안 가네. 참.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영국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는 국빈 초청 대가인가 저게? 그렇죠. 왕실이 그래서 나선 거야. 왕실이 초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상징적인 대접이잖아요. 저 사진 찍으려고 저렇게 하면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죠. 자기들은 그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저걸 보고선 그러니까 야 영국 왕실이 초청을 해. 근데 엄청 비싼 사진들이네. 그렇죠. 가격이 엄청 비싼 거죠. 이게 뭐 미국보다 영국의 경제 규모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예? 한 7분의 1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근데 투자한 거는 미국에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미국 투자한 것에 지난 2년 동안에. 교수님 여기까지 하시죠. 이러니 나라 경제가 이게 저기 거들 안 나게 생겼죠. 그럼 앞에 거를 좀 짧게 하시죠. 제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거부터 하세요 앞으로는. 그러면 적당히 개입을 하셔야지. 뒤에 이 얘기를 길게 했었어야 하네. 아이고야. 자, 새벽 뉴스였습니다.